예, 다음 주가 경랑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로 했는데요. 수요일 26일에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다음 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못한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대신해서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선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총장님? 그래서 그 배경을 우리가 알 길이 있나요? 네? 뭐 헌재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좀 지연이 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설이 있는데 하나 확실한 건 보안이 철통 같은 모양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이제 다들 추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뭐 전 전문가도 아닌 제 주제에 뭐 저 배경이 어쩌다 저쩌다 좀 떠드는 게 좀 주제 넘은 것 같고, 어차피,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데, 뭐, 헌재 자체로서도, 한덕수 총리하고 저렇게 하는 게 밖이 워낙 우리 공론이 분열돼 있고, 지금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뭐 그런 걸 좀 의식해서 저렇게 좀 잡은 게 아닌가. 그것도 그냥 제 추론입니다. 이게 헌재가 이제 번호를 이렇게 매기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헌나 8번 이렇게 돼 있고 한덕수 총리는 헌나 9번이에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 이제 탄핵 심판 선고를 이제 먼저 원래는 이제 뭐 동시에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금 탄핵이 아니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잘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본래는 헌재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먼저 하려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신속하게 하겠다. 예, 신속하게 하겠다. 그리고 뭐 초시계도 갖다 놓고 뭐 60초 재기도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3분만 얘기하겠다. 그래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심리 변론 기일도 잡고 이렇게 해서 먼저 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먼저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긴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뭐 6인이 되면은 찬성하면 탄핵이 된다고 그러는데 6인이 안 된 거겠죠. 뭔가 어떻든지 간에.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미리 먼저 하려고 헌재가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겼는데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핵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아직 조금은 좀 덜 무르익었다. 문제 이견이 있다. 이견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나오는 것인가?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제 이거 더 늦어져서 4월 4일 얘기도 있고 28일 설도 있고 금요일 날 한다고 치면은 그거야 뭐 헌재가 결정하는 거니까 하여튼 조만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꼭 다음 주라고 또 다음 주라고 하기에는 못 받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거보다 좀 더 늦어질지도 모르죠. 우리가 그 헌재 사정이라고 하는 건 거기 참여하고 있는 분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사무총장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는 만장일치로 인용될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헌재 그동안 변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본인이 다 자인을 한 것만 가지고도 차고 넘치는데 거기에서 그 재판관들 중에 어느 누가 그걸 왜 그러면 이렇게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것도 알 수야 없지만은 하도 이렇게 그 분열이 돼 있고 아주 밖에 여론이 그러니까 저쪽은 어떻게든지 이재명 재판이라도 좀 끝나고 해라 뭐 이런 요구도 꽤 있었잖아요. 하더라도.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26일 항소심 재판 뒤로다가 좀 미루는 것 자체가 그런 그 여론을 좀 이렇게 의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결론은 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예. 위원장님께서. 네, 뭐 결론이 예. 나져 있으면 인용이 6명만 됐으면 벌써 나는 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아직 결론이 못 났다고 생각하고 뭐 점쟁이가 아니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천 포환이 단단하다고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로 그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사실은 뭐 누구 뭐 잡범에 대한 그런 그 판결도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데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래야 되고요. 또 이거는 역사적인 기억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헌재 재판관들이 그 역사의 평가 이거를 평생에 한 번 그 남는 그런 자기 그 기록에 남는 것인데 나는 신중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무슨 뭐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다 뭐 그렇게는 생각을 그렇게는 안 할 거로 저는 신중하게 할 거로 좀 봅니다. 이제 그래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거 가장 사실 판결한 다음에 지금 양쪽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그런 국민적인 분열이 지금 너무 심하거든요. 어떻게 판결이 나더라도 이거는 사후의 문제가 이건 간단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헌재가 이게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나는 제일 현명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양쪽 다 문제가 없다. 아니 민주당에서도 뭐 각하가 됐으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각하가 되면 무슨 뭐 국회에서 다시 탄핵을 결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지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헌재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현명한 결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 제 바람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헌재는 나는 8대0 무슨 인용 그거는 그렇게만 됐으면은 지금 뭐 벌써 나는 결론이 났을 거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망이 뭐 크게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 한덕수 총리 월요일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그리고 내용에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니면 거기에서 같이 이제 서로 결을 같이 하는 부분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란, 뭐 공모, 묵인, 방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마은영 후보 재판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등등해서 5가지 탄핵 사유로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해석을 할 것인지 설명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주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많이들 그래도 기각이 되지 않겠냐라고 돌아온다. 근데 알 수 없죠, 그것도. 또 뭐 인용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번에 헌재 재판관 3명은 그 해야 된다고 헌재가 판결을 했잖아요. 지금 최상목 대행한테도 그 바로 하라고 그랬는데 뭐 저렇게 지금 그걸 헌재 결정을 저렇게 지금 마은영 후보자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그 한 대행은 그 3명을 다 결국 안 한 게 사실 그때 탄핵에 뭐 그때 여기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기 전에 제가 가서 만났었잖아요, 한 대행을. 그 재판관은 난 당연히 할 줄 알았어요. 친구라고 하셨죠? 동기니까. 그 3명은 하고 이제 특검법은 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걸 하러 갔는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걸 여야가 합의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 똑똑하던 친구가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나. 그때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저걸 안 한 것도 사실은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그 세 명 다 안 예. 하겠다고 이미 그 본회의 통과한 거를 예. 그러니까 그건 알 수는 없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저 탄핵을 인용해 놓고 또 뭐 하기가 헌재가 좀 정치적 고려도 좀 한다고 그러면 기각하고 인용하고 저 대통령 탄핵은 예. 뭐 그런 수순으로 가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여지네요. 한덕수 총리는 이제 기각하고 예. 윤 대통령은 인용하고 이제 이런 이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은 예, 그 뭐- 어떻게 보셨는지. 예.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그런 뭐 내란, 그건 아당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도 빠졌잖아요. 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에게는 해당이 되는 거 아니고 네. 근본적으로 한덕수 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150석으로 되느냐, 예. 200석이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다 200석이라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200석이라는 것이 그게 관례로 되어 있고 그런 해석이었다는데 예. 갑자기 우원식 의장이 150석 자기 혼자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보다는 이 절차상의 문제 200석이냐 150석이냐 그런데 뭐 전문가들의 얘기는 200석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기각이기보다는 각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근데 그 전례가 있었나요? 예, 있었다, 권한대행을 이렇게 탄핵을 한 전례가 있었어요. 처음이죠. 우리가 총리. 그건 처음이니까 전례는 권한대행을 탄핵한 거는 제가 알기로 헌정사 일에 처음이니까 예. 이 관례를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저도 뭐 사무총장을 해봤으니까 저런 거 판단할 때 국회도 뭐 우리나라에 가장 뭐 알려져 있는 로펌에 이 전부 저걸 구해요. 그랬어요. 자문을. 자문을 그러니까 구했다고요? 예. 이거 그냥 의장이 뭐 자기 혼자 앉아서 뚝딱 한 건 아닐 거고 네. 이제 사무처에서 이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꽤 전문가들의 그런 걸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는 결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그 이제 양론은 있을 수 있는데 예. 근데 그래도 이거 할 땐 뭐 의장이 저거 할 때는 그냥 꽤 그걸 받아 가지고 했을 거예요. 예.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 이 문제도 과연 또 어떤 그렇죠. 어떻게 그런데 뭐 결론을 제가 낼지. 기억하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네. 못 합니다만은 어딘가에 기록이 있다고 그럽니다. 해석을 한 기록이 있다. 헌법-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네. 그 말씀은 지금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아마 이제 그렇게 네. 기술이 네. 돼 있다는 기록이 건데 돼 있다. 어쨌든 뭐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예, 글쎄요. 전례는 없었지만 예, 그 예. 기록은 있다 이렇게 예. 봤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상당히 네, 네. 예,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이 오늘 헌재가 40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이제 탄핵 카드를 계속 검토를 했었고 엊그제 긴급의총에서는 이제 여러 이제 그 논의 끝에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지도부가 오늘 오후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발의를 하면 그 발의된 법안은 이제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뒤 72시간 안에 이제 표결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어서 아마 그 이후에 아마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 이제 탄핵 카드에 대한 신중론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무총장님. 글쎄 민주당이 뭐 29번을 했니 이제 탄핵을 예. 하여튼 제가 봐도 너무 과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똑 떨어지는 탄핵 사유는 지금 최상목 대행 건이에요. 예. 이거 헌재가 그렇게 바로 임명하라는 걸 바로란 말은 없어도 그게 바로 하라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저렇게 말하자면 그 뭉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건 탄핵 사유로서는 제일 똑 떨어지는 2월 명분을 27일에 헌재에서 결정을 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탄핵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그래도 민주당으로서도 신중을 이제 기하다가 예. 뭐 이렇게 그 지지층에서 뭐 하는 거냐 뭐
하니까 의원들 의총에서도 친중론도 꽤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뭐 그 지도부의 위임을 한 건데 지금 그 원내 지도부가 그 좀 강경파한테 많이 휘둘리는 지도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참았으면 더 신중을 좀 그리고 월요일 날이라면 이거 72시간이면 아마 월요일까지일 거예요. 이거 보고를. 아니요, 이제 보고가 이제 해야 되니까. 보고를 오늘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요, 아닌가요? 본회의가 오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네, 다음 주에 아마 이제 본회의 열어서. 그럼 뭐 저거는 보고가 그냥 보고 자체가 다음 주라면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늘 오후 2시에 있다는 거예요. 예? 2시에 있다는 거예요. 2시에 오늘 본회의가 있대요. 네. 저기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예, 2시에 뭐 제가 알기로는. 오늘 보고를 해서 예. 그러면 이제 내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월요일 날 2시까지인데 여기 한덕수 총리가 10시니까 선거가 네. 그 전에 뭐 일요일 날 모여서 뭐 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오후 2시에 의안가에 발의한다는 거니까 보고는 아직 뭐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 민주당이 지금 30번째 아니에요. 예. 기네스북에 올라가겠어요. 예. 이 민주당이 지금 탄핵 고질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 이 탄핵이라는 건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그 행위 아니에요. 지금 권한대행을 또 탄핵을 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탄핵을 하면 뭐 될 리도 없겠지만 하면 국무회의도 못 연다는 거예요. 국무회의 정족수가 없어서.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민주당 때문에 대통령 해보는 사람 여러 생기겠어요. 국가원수 하는 사람 여러 생기게 생겼어요. 지금 말이에요.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지금 월요일 날 10시로 결정이 됐는데 그 3, 4일만 지나면 무슨 결론이 난 다음에 무슨 탄핵을 한다든지 뭐 혹시 그러면 모르지만은 이건 민주당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심한 것이다. 예? 네. 누가 보더라도 심하죠, 이거는. 위원장님께 나는 하나 안 그러면 된다고 여쭤볼게요. 생각합니다. 그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에서 임명하라고 지난달 27일에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3주가 지금 넘었어요. 한 달 가까이 며칠 날까지 임명을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 건 없지만. 뭐 기다리는 거 좀 뭐 생각하는 건 중이겠죠. 뭐 그 당시엔 여러 가지 또 예.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무슨 뭐 아니 그게 몇 주 안에 해야 된다는 건 법도 없잖아요. 그런 거라면 헌재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고 임명권자로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야당의 입장을 제가 그걸 무슨 탄핵 사유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제대로 하면 거부권 행사는 또 아주 뭐 빠르게 하고 글쎄, 이런 부분은 안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사안에 따라서 빨리 할 수도 있고 좀 생각하고 할 수도 있는 거. 그 뭐 권한대행이 최고권한대행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런 상황에서 탄핵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지나친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러다가 민주당 이름 바꾸겠어요. 더불어 탄핵당으로.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께서도 좀 점잖지만 상당히 이제 팽팽한 이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어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헌재 앞에서 백혜련 의원이 계란 테러를 당했습니다. 날계란이 이제 날라와서 이제 얼굴에 맞았는데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이재정 의원도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예 이제 방탄복 같은 걸 이제 입고 회의에 5개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그 모습이 이제 보이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가 분신 사망하는 그런 또 비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이 거칠어지고 글이 험해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막 행동으로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이 시점에서 좀 뭔가 좀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목소리가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좀 조치가 필요할까요? 그게 참 걱정이에요. 네? 우리가 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그 촛불,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쓰레기까지 다 치우고 그렇게 평화로운 걸 하는 걸 세계 시민들이 정말 찬탄을 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집회 문화나 이런 거에 우리는 원래 그렇게 좀 평화로운 그랬는데 근래 들어와서 이게 말이 험해지고 아스팔트에서 하는 뭐
헌재를 가루로 만들겠다는 등 뭐 그리고 저번에 예. 서부지법 그 난동 같은 거는 정말 저런 식으로 이제 공공기관을 이 집회에서 저런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뭐 계란하고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는 뭐 그렇죠. 집회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더 격화돼 가지고 그 폭력으로 갈지 그렇습니다. 이거는 초기에 정말 예. 그러고 좀 그 집회에 나가는 정치권에서도 이 좀 말은 말은 좀 이렇게 톤을 그렇게 높여서는 안 될 것 같아. 그 선동하는 말 같은 거는 정말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권이 조금 자제해야 된다는 데 조언을 주셨고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불행한 일이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사당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에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뭐 답답한 사람이 그 길에 나가는 거죠. 우리 같은 뭐 서민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어디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길에 나가서 하는 그런 집회를 하는 건 난 그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고 예.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물론 답답해서 나갔겠지만 절실해서 나갔겠지만 원칙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당 대표를 껌tut하면 야당 대표 국회에 한 170석 가진 야당 대표가 왜 길에 나가서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습니까? 예? 아니 뭐 국회의원들이 왜 밖에 나가서 아니 국회에 있었으면 누가 계란 던져요? 예. 나는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은 나갈 수 있지만은 제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예. 제가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당에서도. 나가자는 거예요. 광화문으로. 그래서 아니다.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분들은 네. 집회를 하는 분들이고 예. 당은 당대로 위치를 지켜야 되고 국회의원은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대로 위치를 알겠습니다. 지키는 게 마땅하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반대하는 데모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는 정치권에서 나는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아니, 그런 점에서는 권영세 대표가 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아스팔트 170석 가진 당대표가 왜 네. 아스팔트에 앉아 있습니까? 예. 나는 이거는 잘못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예, 광장에 나가는 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지금 많이들 나가고 계시는데 어쨌든 좀 뭐 말 조심하고 이제 글도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그럼요. 같고 네, 네. 광장과 좀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주문이 광장은 광장이고 국회는 예. 또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총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